살을 애는 듯한 삭풍이 갈라진 벽 틈으로 스며들어 산자락 끝에 위태롭게 매달린 초가삼간을 무자비하게 유린하고 있었다. 곰내는 낡아빠진 삼배옷 한 장의 의지에 몸을 웅크렸고 입에서는 허연 김이 뿜어져 나와 금세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입감이 다 떨어져 냉골이 된 방바닥은 얼음장 같았으나 그녀는 아궁이에 불을 지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뒷마당 돼지우리 곁에 쌓아둔 볏짚과 장작은 오로지 돼지 죽을 끓이기 위한 것이었으니 제 몸 하나 녹이자고 귀한 땔감을 축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마치 굶주린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윙윙거렸지만 곰내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며 오직 뒷마당을 향해 있었다. 이 긴 겨울이 어찌 이리도 모진고 허나 네가 무사하다면 내 뼈가 시린들 무슨 대수랴. 그녀는 주문을 외듯 중얼거렸다. 곰내가 기거하는 방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웠으나 뒷마당의 돼지우리는 마을의 어느 기와집보다도 견고하게 지어져 있었다. 굵직한 통나무를 엮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는 황금빛 새 짚을 두텁게 덮어 비바람을 막았으니 정작 주인의 거처와는 천양지차였다. 곰내는 굽은 허리를 힘겹게 펴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고 솥에서 막 퍼담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양동이에 담았다. 구수한 쌀겨 냄새와 깎깔한 분뇨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지만 곰내에게 그것은 생명의 향기이자 세상에 남은 유일한 희망의 증거였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문을 열고 나갔고 매서운 바람이 그녀의 앙상한 볼을 후려쳤으나 품에 안은 죽통만은 놓치지 않았다. 복, 후 이라 불리는 암댐지는 주인의 발소리를 듣자마자 꿀꿀거하며 몸을 일으켰고 축축한 코를 나무 울타리에 비비며 반가움을 표했다. 녀석의 몸집은 윤기가 흐르고 살이 통통하게 올라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곰내의 모습과는 기이할 정도로 대조적이었다. 곰내는 주름진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띠며 구유에 죽을 부어주었고 거친 손길로 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많이 먹거라. 어서 먹고 무럭무럭 자라야지. 네가 바로 이 집의 기둥이고 내 목숨줄이니라. 그녀는 마치 귀한 자식을 어르듯 다정하게 속삭였으나 정작 자신의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세상 사람들에겐 그저 잡아먹을 짐승일 뿐이었으나 곰내에게 녀석은 죽은 벗과의 피보다 진한 약속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곰내가 노망이 들었다며 수군대기 일쑤였는데 당장 굶어 죽게 생긴 판에 돼지 상전 모시듯 한다며 비웃음을 샀다. 허나 그들은 이 돼지가 곰내의 소유가 아니라 10년 전 역병으로 세상을 떠난 벗이 남긴 유일한 유산임을 알지 못했다. 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부디 이 녀석을 맡아주게. 이놈이 우리 아이가 다시 일어설 미천이 될 걸세. 피를 토하며 남긴 그 유언은 곰내의 뇌리에 인두자국처럼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녀는 차라리 자신이 굶을지언정 돼지의 살이 빠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으니 그것은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신혜였기 때문이었다. 곰내는 남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 하든 말든 묵묵히 자신의 도리를 다할 뿐이었다. 희미한 새벽빛이 안개를 뚫고 마당에 내려앉을 무렵 곰내는 무뎌진 낫을 챙겨들고 삭풍이 몰아치는 들판으로 나설 채비를 했다. 집신 사이로 드러난 발가락은 동상에 걸려 검붉게 부어올랐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장터로 향하던 안악들이 그녀를 보며 혀를 차거나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보게 돼지 어미가 또 나셨구먼. 저 짐승을 팔면 따뜻한 밥에 고기 반찬을 먹을 텐데. 헬세,
날카로운 비웃음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으나 곰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낫자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더욱 빠른 걸음으로 숲을 향해 도망치듯 사라졌다. 겨울사는 황량하기 그지없어 돼지에게 먹일 풀 한 포기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다. 곰내는 얼음장이 낀 개울가에 주저앉아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썩은 낙엽 더미를 헤집어 겨우 도단한 뿌리와 냉이 따위를 찾아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아려왔고 무릎은 시려왔지만 흙 묻은 뿌리 하나를 발견할 때마다 그녀의 눈은 아이처럼 반짝였다. 곰내는 차가운 계곡물에 캔나무를 정성스레 씻어 망태기에 담으며 보기 녀석이 맛있게 먹을 모습을 상상하며 고통을 잊으려 애썼다. 숲속의 정막만이 그녀의 거친 숨소리를 받아주었고 나무들은 묵묵히 서서 한 늙은 여인의 처절한 사투를 지켜볼 뿐이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에야 곰내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땀에 젖은 옷이 식으면서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마루 끝에 털썩 주저앉아 부엌 구석에 쌀독을 열어보았으나 바닥에 굴러다니는 류이 몇 알이 전부였다. 순간 돼지에게 줄 남을 죽을 조금 덜어내어 먹고 싶은 충동이 일렁였으나 곰내는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다. 그녀는 표주박으로 냉수를 퍼 벌컥벌컥 들이키며 뱃속의 요동을 잠재웠다. 사람으로 태어나 짐승의 밥을 탐하다니 내 어찌 낯을 들고 저승에 가겠는가. 그녀는 스스로를 질책하며 줄인 배를 움켜쥐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보기는 주인의 기척을 느끼자마자 목청을 높여 밥을 달라고 보채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곰내에게 고단함을 잊게 하는 활력소가 되었다. 곰내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를 잘게 썰어 겨와 섰고 이웃집에서 얻어온 뜨물에 개어 정성껏 여물을 만들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이 적막한 집안에 생기가 돌게 하는 유일한 음악이었다. 구유의 머리를 받고 정신없이 먹어치우는 돼지의 우렁찬 씹는 소리를 들으며 곰내는 마치 자신이 배불리 먹은 듯한 기묘한 포만감을 느꼈다. 녀석의 탐스러운 몸집은 곰내가 흘린 피땀의 결정체였고 그녀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어스름이 깔리고 마을 곳곳에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를 때 곰내는 돼지 우리 앞에 쪼그리고 앉아 먼 길을 응시하곤 했다. 구불구불한 산길 너머로 친구의 아들이 떠난 지 벌써 10년.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이 흘렀건만 소식은 묘연했다.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희망을 갉아먹지만 곰내는 그 기다림을 버팀목 삼아 하루하루를 연명해왔다. 가끔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토록 고생하는지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으나 그때마다 보기의 숨소리가 그녀를 다시 현실로 붙잡아 매었다. 반드시 돌아올 게다. 암 돌아오고 말고 그녀는 허공에 대고 되뇌며 흐릿해져가는 기억 속의 청년을 떠올리려 애썼다. 몇 해 전 읍내에서 온 거강꾼이 보기를 보더니 입이 딱 벌어질 만한 돈주머니를 내밀며 팔라고 꼬드긴 적이 있었다. 그 돈이면 쓰러져가는 초가를 기와집으로 바꾸고도 남았을 터였으나 곰내는 돈주머니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 짐승은 내 것이 아니오. 남의 물건을 함부로 팔아치우면 그게 도둑이지 어찌 사람이겠소. 곰내의 단호한 거절에 거간꾼은 침을 뱉으며 미친 늙은이라 욕하고 떠나버렸다. 그날 밤 곰내는 빈 쌀독을 긁으며 눈물을 삼켰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떳떳함이라는 뜨거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가난이 옷은 남루하게 만들지언정 마음까지 비굴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
그녀의 신조였다. 밤이 깊어지자 하늘은 다시 심상치 않은 기색을 보이며 먹구름이 몰려왔고 곧이어 거센 눈보라가 휘몰아칠 태세였다. 곰내는 불안한 마음에 마른 집단을 한아름 안고 나와 돼지우리 틈새를 꼼꼼히 막았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솜저고리를 벗어 보기에 등 위에 덮어주었다. 근는 만남인고는 갱겹, 적삼만 남은 그녀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으나 돼지가 따뜻한 온기에 취해 잠이 드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놓였다. 오늘 밤만 잘 넘기자꾸나. 내일 아침에는 해가 뜰 테니. 곰내는 추위에 곱은 손을 비비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밤을 지새웠다. 그때였다. 마을 어귀에서 사나운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곧이어 다급한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며 다가왔다. 곰내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심장이 쿵쾅거려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이 야심한 밤에 이런 외진 곳까지 찾아올 사람이란 빚쟁이나 관아의 나졸들 뿐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돼지우리 앞을 가로막고 섰고 불안한 눈동자는 흔들리는 등불빛을 쫓아 어둠 속을 헤매었다. 불길한 예감이 척추를 타고 차갑게 흘러내렸으나 그녀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물러서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횃불을 든 한 무리의 장정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고 그들의 험상미는 얼굴이 불빛에 일렁이며 곰내를 위협했다. 그중 비단 옷을 입은 최부자땡 마름이 거만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서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다 무너져가는 집을 보고 혀를 차더니 이내 시선을 돼지우리로 옮기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다. 곰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밤중에 뉘시기에 남의 집을 이리 소란스럽게 하시오. 마름은 콧방귀를 뀌며 품에서 누렇게 바른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내 죽은 남편이 쓴 차용증이다. 원금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었으니 오늘 그 빚을 받아가야겠다. 곰내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빚은 이미 받객길을 넘겨 다 갚지 않았소. 10년도 더 된 일을 이제 와서 꺼내다니 이게 무슨 억지란 말이오. 그녀가 억울함을 토해냈지만 마름은 채찍으로 땅을 내리치며 위협했다. 이자가 원금을 넘은 지 오래다. 돈이 없으면 집을 내놓든지 아니면 저 돼지라도 가져가야겠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곰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법도 모르고 글도 모르는 힘없는 백성에게 가진 자들의 횡포는 피할 수 없는 재앙과도 같았다.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으나 돼지를 빼앗긴다는 생각에 곰내의 눈에서 다시금 도끼가 서렸다. 집은 빼앗겨도 살 수 있지만 돼지를 잃으면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니 죽는 것만 못했다. 그녀는 땅바닥을 기어가 마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가 이내 그들이 억지로 돼지우리 문을 열려 하자 표변하여 달려들었다. 안 된다. 이 돼지는 내 것이 아니야. 차라리 날 죽여라. 늙고 병든 여인의 몸부림은 처절했으나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그녀는 밀쳐져 흙바닥에 뒹굴었고 이마가 찢어져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마름은 쓰러진 곰내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맞는 바리보 주제도 모르는 늙은이가 감히 반항을 해. 여봐라. 저 돼지를 당장 끌어내라. 내일 대감마님 잔치상에 올리면 딱 좋겠구나. 하인들이 밧줄을 들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자 겁에 질린 보기가 꽥꽥 비명을 지르며 날뛰기 시작했다. 돼지의 비명은 곰내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고 그녀는 피범벅이 된 얼굴로 다시 일어나려 발버둥 쳤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천벌을 받을 놈들아. 그녀의 절규는 밤하늘에 메아리 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잔인한 발길질 뿐이었다. 곱내가 다시금 마름의 발에 채어 나가 떨어지며 의식이 흐릿해지려던 찰나였다. 마당 입구에서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들려왔다. 멈추거라. 내 놈들은 왕법이 두렵지도 않느냐. 횃불 그림자 너머에서 삿갓을 쓴 낯선 사내가 나타났는데 그의 손에는 서슬퍼런 검이 들려 있었다. 순식간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살기등등하던 하인들도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다. 쓰러진 곱내는 흐릿한 눈을 들어 그 사내를 올려다보았다. 과연 이 낯선 이는 구원자일까? 아니면 또 다른 약탈자일까? 운명은 폭풍우 치는 밤, 가장 극적인 순간에 그녀의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다. 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낯선 사내의 등장에 마당을 가득 메웠던 살기가 일순간 멈칫했다. 삿갓 아래로 드러난 사내의 눈빛은 밤하늘의 한기보다 더 서늘했고 손에 쥐어진 검은 검집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직한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최부자댁 마름은 침을 꿀꺽 삼키며 사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으나 허름한 행색과는 달리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기품은 예사롭지 않았다. 지나가던 과객이 참견이 지나치구려. 이건 주인과 소장농 사이에 정당한 빚 징수요. 마름이 애써 목소리를 높였으나 사내는 코웃음을 치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정당한 징수라, 왕법, 왕파. 어디에 야밤에 횃불을 들고 난입하여 노인을 구타하고 가축을 약탈하라 적혀 있더냐. 이는 징수가 아니라 화적질과 다를 바 없다. 사내에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는 마름의 폐부를 찔렀다. 마름은 분한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사내의 손이 검자루에 닿아 있는 것을 보고는 섣불리 덤벼들지 못했다. 그는 곱내를 향해 삿대질하며 도끼 어린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운 좋은 줄 알아라, 할망구. 허나 오늘만 날이 아니다. 사흘 뒤 보름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못하면 관아에 고변하여 이 집과 돼지를 합법적으로 압류할 것이다. 그때는 이놈도 널 지켜주지 못할 게야. 마름은 바닥에 침을 팬뱉고는 하인들에게 철수를 명했다. 횃불의 불빛이 멀어지고 말발굽 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끊어지며 곱내는 그 자리에 허물어지듯 쓰러졌다. 사내는 검을 고쳐 메고 곱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으나 곱내는 그 손을 잡는 대신 기어코 돼지우리 쪽으로 몸을 돌렸다. 보가 괜찮으냐?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돼지의 안위부터 살피는 그녀의 모습에 사내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자신의 몸이 성한 곳이 없는데 어찌 미물부터 챙기시오.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소. 곱내는 떨리는 손으로 돼지의 코를 쓰다듬으며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이 녀석은 미물이 아니오.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약속이오. 그녀의 대답은 꽉 막힌 우물 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깊고도 슬펐다. 사내는 말없이 품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곱내 앞에 내려놓았다. 타박상에 좋은 고약이오. 바르시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세상에는 타인이 이해할 수 없는 각자의 사정과 업보가 있는 법이라는 것을 그 또한 알고 있는 듯했다. 고맙소. 참으로 고맙소, 나리. 곱내가 고개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했을 때 사내는 이미 어둠 속으로 몸을 감추고 있었다. 그는 구원자가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존재였으나 그가 남긴 짧은 정적은 곱내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곱내는
찢어진 이마에 고약을 바를 생각도 못한 채 밤새도록 돼지우리 앞을 지키며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간밤의 소동으로 인해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곰네의 집에 들이닥쳤던 마름의 행패를 이야기하며 혀를 찼으나 그 누구도 감히 나서서 돕겠다는 이는 없었다. 최 부자는 이 고울의 하늘과도 같은 존재였고 그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몇몇은 곰네가 미련하게 고집을 피우다 화를 자초했다며 비난했다. 땅을 내놓으면 될 것을 그깟 돼지가 뭐라고. 제 명을 재촉하나 몰라.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삭풍보다 더 차갑게 곰네의 귓가에 맴돌았으나 그녀는 묵묵히 깨진 옹기를 정리하고 마당에 흩어진 집단을 쓸어 담았다. 오후가 되자 곰네는 마을의 사정에 밝은 옆집 박영감을 통해 기가 막힌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다. 최 부자가 갑자기 10년 전에 묵은 빚을 들추어낸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다. 글쎄, 최 부자가 자네 집 터를 탐내고 있다는구먼. 풍수쟁이가 그러는데 자네 집 뒷산 줄기가 명당이라 조상묘를 그쪽으로 옮기면 대대손손 정승이 나온다지 뭔가. 박영감의 말에 곰네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빚은 그저 핑계일 뿐. 그들의 진짜 목적은 곰네가 평생을 지켜온 이 작은 터전 썩어 문드러져 가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이 집을 허물어버리는 것이었다. 곰네는 멍하니 마루기둥을 어루만졌다. 남편이 산에서 직접 나무를 베어다 세운 기둥이었다. 비록 지금은 낡고 벌레가 파먹었지만 이곳은 그녀의 인생이자 피난처였다. 집을 뺏긴다는 것은 곧 뿌리가 뽑히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마름의 말대로 사흘 뒤면 관아의 형방이 들이닥칠 것이고 뇌물로 배를 채운 사또는 최 부자의 손을 들어줄 것이 자명했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병든 몸뚱이와 돼지 한 마리뿐인데 이 거대한 권력의 횡포를 어찌 막아낼 수 있단 말인가. 곰네의 가슴 속에 시커먼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때 보기가 꿀꿀거리며 밥을 달라고 보채는 소리가 들려왔다. 곰네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돼지우리로 다가갔다. 녀석은 어제 겪은 공포는 까맣게 잊은 듯 천진난만한 눈망울로 주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곰네는 문득 무서운 생각에 사로잡혔다. 집을 지키려면 빚을 갚아야 한다.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돈줄은 바로 이 돼지뿐이다. 돼지를 팔아 돈을 마련하면 집은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돼지를 판다면 친구와의 약속은 깨지고 자신의 신의는 땅에 떨어진다. 곰네는 딜레마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집이냐 돼지냐. 그것은 생존이냐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냐를 묻는 잔인한 질문이었다. 곰네는 돼지의 따뜻한 등을 쓰다듬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보가, 네, 어찌하면 좋으냐. 보가, nem은, 보가네, 어찌하면 좋으냐. 너를 팔아 내 몸 하나 편하자니. 죽은 친구, 볼 면목이 없고 너를 지키자니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구나. 돼지는 곰네의 손길을 느끼며 기분 좋은 듯 꼬리를 흔들 뿐이었다. 녀석의 체온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오자 곰네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소용돌이가 일었다. 집은 다시 지을 수 있고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잘 수도 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마음은 다시 세울 수 없는 법이다. 해질 무렵 다시 마을 어귀에 낯선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험상궂은 하인들이 아니라 기름진 얼굴에 비단 옷을 걸친 중년의 사내가 곰네의 집을 기웃거렸다. 그는 읍내에서 제일 가는 왈자 거간꾼 중개인이었다. 소문을 듣고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찾아온 것이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지도 않고
울타리 너머로 곰내를 불렀다. 어이 곰내 할멈, 내 소식 다 들었어. 최부자댁이 벼르고 있다면서. 사흘 뒤면 빈털터리로 쫓겨날 판인데 내 그 전에 구제해주러 왔어. 거간꾼은 뻔뻔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품에서 엽전 꾸러미를 흔들어 보였다. 짤그랑거리는 금소금이 고요한 저녁 공기를 갈랐다. 저 돼지내게 넘기시오. 시세보다 2푼 더 쳐주리다. 그 돈이면 빚도 갚고 남은 돈으로 뜨끈한 국밥이라도 사 먹을 수 있지 않겠소. 거간꾼의 제안은 달콤한 독배와 같았다. 곰내는 흔들렸다. 눈앞의 엽전 꾸러미가 마치 생명줄처럼 보였다. 저것만 있으면 마름의 비웃음을 되받아칠 수 있고 내 집에서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다. 순간적으로 친구의 얼굴이 희미해지고 당장의 안락함이 거대하게 다가왔다. 인간의 마음이란 이토록 간사한 것인가. 곰내는 침을 꿀꺽 삼키며 거간꾼의 손에 들린 돈주머니를 응시했다. 하지만 그때 보기가 구유를 들이받으며 객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는 마치 곰내의 정신을 깨우는 일가리허 과도 같았다. 곰내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는 거칠고 투박한 손, 평생 흙을 만지고 노동하며 살아온 정직한 손이었다. 친구는 죽어가면서 이 손을 잡고 말했다. 자네만 믿네. 그 믿음의 무게가 천금보다 무거웠다. 곰내는 흔들리는 눈빛을 거두고 거간꾼을 노려보았다. 돌아가시오. 안파오. 거간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아니, 이 노인네가 진짜 노망이 났나? 집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돼지가 대수요. 나중에 길바닥에서 얼어 죽고 후회하지 말고 냉큼 파시오. 그는 욕설을 섞어가며 곰내를 회유하고 협박했다. 그러나 곰내는 팻마루에 놓인 낫을 집어들었다. 녹슬고 이 빠진 낫이었지만 그녀의 손에 들리자 서슬퍼런 기운이 감돌았다. 내 집에서 나가라 했소. 내 귀에 엽전 소리 한 번만 더 들리면 이 낫이 춤을 출 것이오. 곰내의 기세에 눌린 거간꾼은 투덜거리며 물러났다. 독한 할망구 어디 두고 보자. 사흘 뒤에 피눈물을 흘리게 될 테니.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 정적은 전날 밤과는 달랐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자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의 숨죽임과 같았다. 곰내는 낫을 내려놓지 않은 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론 보름달이 차오르고 있었다. 저 달이 꽉 차는 날 그녀의 운명도 결정될 것이었다. 최 부자는 땅을 원하고 세상은 돈을 원한다. 하지만 곰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사람답게 사는 것이었다. 그녀는 낡은 집을 둘러보았다. 기둥 하나, 석가래 하나에 손때가 묻어 있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녀는 집에 사과했다. 곰내는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쌀을 몽땅 털어 밥을 지었다. 그리고 찬장에 숨겨두었던 귀한 참기름 한 방울을 꺼내 돼지죽에 섞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만찬이었다. 집을 지키기 위해 돼지를 팔 수 없다면 돼지를 지키기 위해 집을 버려야 한다는 결론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의 가슴 속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짓이었으나 곰내에게는 유일한 길이었다. 밤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림자는 점점 더 짙게 집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곰내는 호롱불 아래서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짐이라야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이 빠진 그릇 몇 개가 전부였다. 그녀의 손길은 느리지만 멈춤이 없었다. 눈물은 말라버렸고 대신 그 자리에 서러운 한헌 이켈리를 틀었다. 집을 잃는 슬픔보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뻔했다는 자책감이 그녀를 더 괴롭혔다.
그녀는 결심했다. 내 발로 나가리라. 놈들이 내 멱살을 잡고 끌어내기 전에 내 발로 당당하게 이 집을 비워주리라. 하지만 어디로 간단 말인가? 이 엄동설 안에 돼지 한 마리를 데리고 갈 곳이 어디 있단 말인가? 막막함이 다시금 밀려왔지만 곰내는 애써 외면했다. 산짐승도 굴이 있는데 사람 누울 곳 하나 없으랴. 그녀는 품속 깊이 간직해온 친구의 낡은 저고리 고름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자네 아들이 오면 이 어미가 집은 잃었어도 보기는 살려냈다고 전해주게. 그러면 그 아이도 나를 원망하지는 않겠지. 곰내의 독백이 텅 빈 방안을 맴돌았다. 초가지붕 위로 들이운 그림자는 이제 곰내의 마음속까지 파고들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동트기 전에 새벽 공기는 무덤 속처럼 차갑고 무거웠으며 잿빛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 해조차 얼굴을 내밀기를 거부하는 듯했다. 곰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못한 눈은 깊은 웅덩이처럼 패였고 입술은 바짝 말라 비틀어졌으나 정신만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깨어 있었다. 오늘은 최 부자가 통보한 기한의 마지막 날이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오두막은 그들의 손에 넘어가고 자신은 길바닥으로 내쫓길 운명이었다. 마당에 서 있는 감나무의 마른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는데 마치 곰내의 속이 타들어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른 아침부터 살인문 밖이 소란스러웠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곰내의 집을 힐끔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심보다는 호기심이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다. 저 늙은이가 기어이 고집을 피우다 사단이 났구먼. 그깟 돼지가 뭐라고 제 살 길을 막나. 쓰 수근거리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지만 곰내는 귀를 닫았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마지막 남은 택감을 아궁이에 밀어넣고 정성스럽게 돼지 죽을 끓였다. 오늘이 지나면 이 부엌에서 불을 지피는 일도 다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저려왔다. 그때 이웃집 박영감이 헐레벌떡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먹밥 2덩이가 들려 있었다. 곰내, 제발 정신 좀 차리게. 자네가 굶어 죽을 작정인가? 박 영감은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치며 호소했다. 방금 읍내에서 큰 장사치가 오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 최 부자가 사람을 보낸 게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세. 돼지를 팔고 빚을 갚아. 그리고 남은 생은 편하게 살란 말일세. 박 영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배어 있었으나 곰내는 그저 쓸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형님, 내 걱정은 마시오. 사람은 각자 지켜야 할 몫이 있는 법 아니겠소. 그녀의 대답은 박 영감의 말문을 막히게 했다. 박 영감이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어귀가 떠들썩해지더니 화려한 가마 한 채가 곰내의 집 앞에 당도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어제 왔던 왈자 거간꾼이 아니었다. 비단 두루마기에 호박 단추를 단 한눈에 봐도 거부쥐후의 태가 나는 중년 사내였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하인들이 괴짝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다. 사내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으나 이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곰내에게 다가왔다. 노인장 내 소문을 듣고 멀리서 왔소. 저 돼지가 보통 물건이 아니라지. 사내의 목소리는 기름칠한 듯 매끄러웠다. 곰내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내 돼지는 파는 물건이 아니오. 헛걸음하셨소. 곰내가 쌀쌀맞게 대꾸하며 돌아서려 하자 사내가 손짓을 했다. 하인들이 괴짝을 열자 그 안에서 눈부신 은빛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억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괴짝 안에는 은하긴커가 가득 들어 있었다. 평생 엽전 구경하기도 힘든 산골 사람들에게
은화는 상상 속의 보물과도 같았다. 사내는 은화 하나를 집어들고 곰내의 눈앞에서 흔들었다. 이거면 빚을 갚고도 남소. 아니, 기와집을 한 채, 사고도 평생 배심, 든든하게 살 수 있는 돈이요. 자, 보시오. 이 차가운 흙바닥에서 짐승똥 냄새를 맡으며 죽어가겠소? 아니면 따뜻한 아랫목에서 흰 쌀밥에 고깃국 먹으며 여생을 보내겠소? 사내의 말은 거부할 수 없는 마력몰이를 지니고 있었다. 곰내의 시선이 저도 모르게 은화에 고정되었다. 그 은빛 금속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순간 그녀의 눈앞에 환영이 스쳐 지나갔다. 비가 새지 않는 번듯한 집, 부드러운 목화솜, 이불김이 피어오르는 쌀밥, 지긋지긋한 가난과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달콤한 독처럼 그녀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인 채 곰내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받아받으라고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곰내가 당연히 돈을 받을 것이라 믿었다. 아니, 받지 않으면 천하의 바보천치라고 생각했다. 곰내의 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짝을 향해 뻗어나갔다. 떨리는 손끝이 은화에 닿으려는 찰나, 차가운 금속의 냉기가 손가락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다. 그 차가움은 죽은 남편의 식어가는 손을 떠올리게 했고 10년 전 눈을 감던 친구의 마지막 체온을 상기시켰다. 이 돈이면 곰내의 마음속에서 두 개의 자아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른 감빚는 갚는 육신의 안락을 원하는 자아와 영혼의 약속을 지키려는 자아. 사내는 승리를 확신한 듯 득이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은화 꾸러미를 곰내의 손에 쥐어주려 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바닥을 짓눌렀다. 그것은 돈의 무게가 아니라 양심을 팔아넘기는 대가의 무게였다. 곰내는 고개를 돌려 돼지우리를 바라보았다. 보기가 울타리 사이로 젖은 눈망울을 껌뻑이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아무런 의심도 계산도 없는 순수함 그 자체였다. 순간 곰내의 눈에서 섬광 같은 것이 스쳤다. 그녀는 손에 쥐어졌던 은화 꾸러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맑고 날카로운 금소금이 정적을 깨뜨리며 마당에 울려 퍼졌다. 은화들이 흙먼지 속으로 굴러떨어졌다. 사내의 미소가 일그러졌고 구경꾼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가져가시오. 내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오. 곰내가 쉰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외쳤다.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할 수는 없소. 내 영혼을 팔아 기와집을 산들. 그곳이 지옥이지 어찌 사람 사는 집이겠소. 사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모욕감에 몸을 떨며 소리쳤다. 이 미친 늙은이가 복을 발로 차다니 제정신이냐. 그래, 어디 똥구덩이에서 굶어 죽어봐라. 그때 가서 피눈물을 흘려도 아무도 널 거들떠보지 않을 게다. 사내는 하인들에게 괴짝을 챙기라고 소리치고는 씩씩거리며 가마에 올랐다. 가마가 떠나자마자 마을 사람들의 침묵은 비난과 조소로 바뀌었다. 저런 독한 위인을 봤나. 제 복을 제가 찼어. 이제 우린 모르는 일이여. 그들은 곰내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가 서려 있었다. 마당에는 다시 정막만이 남았다. 흙바닥에 뒹구는 은화 한 뼘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지만 곰내는 그것을 줍지 않았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했다. 엄청난 유혹을 이겨냈다는 안도감보다는 이제 정말 끝이라는 절망감이 더 크게 밀려왔다. 이제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도 하늘도 그녀를 외면했다.
오직 곁에 남은 것은 돼지 한 마리뿐이었다. 곰내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돼지 우리로 다가갔다. 보가, 미안하다. 내가 너 때문에 천하의 바보가 되었구나. 그녀는 쓴 웃음을 지으며 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후회보다는 묘한 떳떳함이 배어 있었다. 비록 집은 잃게 생겼지만 그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즉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지켜낸 것이었다. 해는 어느덧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곰내의 집을 덮쳐왔다. 최 부자가 약속한 기한이 몇 시즌 남지 않았다. 이제 곧 마름과 관아의 나졸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곰내는 부엌으로 들어가 맷돌 옆에 두었던 숫돌을 꺼냈다. 그리고 녹슬었던 낫을 갈기 시작했다. 쓱, 쓱, 쓱. 규칙적인 소리가 고요한 집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 집과의 인연을 끊고 질긴 가난의 사슬을 끊고 오직 약속 하나만을 짊어지고 떠나겠다는 비장한 결의의 소리였다. 바람이 거세지며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곰내는 날이 선 낫을 허리춤에 차고 낡은 보찜을 챙겨 마루에 놓았다. 그녀는 집안 구석구석을 눈에 담았다. 벽에 난 금문 지방에 다른 자국 아궁이의 그을음까지 모든 것이 사무치게 그리웠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안녕히 내 집아. 부디 다음 주에는 나보다 힘있는 사람 만나 오래오래 건재하거라. 그녀의 작별 인사는 바람에 흩어져 허공으로 사라졌다.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올 것이 오고 있었다. 곰내는 돼지우리의 문을 활짝 열었다. 그리고 목줄을 단단히 쥐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이 줄 하나뿐이었다. 집을 잃고 마을에서 버림받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무거운 신의를 어깨에 짊어진 작고 초라한 거인의 모습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마을을 집어삼켰다. 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 밤, 곰내의 오두막에서는 규칙적이고 섬뜩한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슥슥슥. 쇠가 돌에 갈리는 소리는 삭풍 소리에 섞여 기이한 공명을 만들어냈다. 곰내는 돼지우리 앞 거적 위에 정저하고 앉아 닳고 다른 낫을 숫돌에 갈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얼어터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살생을 위한 연장이 아니었다. 다가올 포식자들로부터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늙은 어미의 비장한 울음소리와도 같은 것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한기는 뼛속을 파고들었으나 곰내의 몸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최 부자와 마름이 날이 밝을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지 않을 것임을.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도리보다 탐욕이 앞서는 그들에게 밤은 죄를 덮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 돼지우리 안의 보기는 주인의 살기 사치를 느꼈는지 평소와 달리 깊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거렸다. 걱정 마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누구도 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곰내는 나직이 속삭이며 시퍼렇게 날이 선 낫을 달빛 없는 허공에 비추어 보았다. 자정 무렵 예상대로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발소리를 죽이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으나 신경이 곤두선 곰내의 귀를 속일 수는 없었다. 서너 명의 검은 그림자가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스며들었다. 그들은 관아의 나졸이 아니었다. 최 부자가 은밀히 고용한 왈패들이 분명했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기름을 먹인 횃불이 들려 있었다. 놈들의 계획은 뻔했다. 실수인 척 불을 지르거나 돼지를 몰래 해쳐서 곰내가
이 집을 포기하게 만들 셈이었다. 돼지가 사라지면 곰내가 버틸 명분도 사라지기 때문이었다. 그림자들은 돼지우리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선두에선 자가 품에서 단도를 꺼내드는 순간 어둠 속에서 불꽃이 튀었다. 곰내가 숫돌에 낫을 세게 내리긋는 소리였다. 숫돌의 소리는 곰내가 챙 날카로운 금소금이 정막을 찢었다. 왈패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걸음을 멈췄다. 어둠 속에서 곰내의 형형한 눈빛이 그들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지옥문을 지키는 야차, 예차와도 같은 형상으로 버티고 앉아 있었다. 누구여 왈패 중 하나가 겁을 먹은 목소리로 물었다. 곰내는 대답 대신 낫을 바닥에 탁 내리꽂았다. 남의 집 담을 넘은 쥐새끼들이 주인에게 이름을 묻는가. 곰내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는 천둥 같은 진노가 서려 있었다. 왈패들은 늙은 노파 하나쯤이야 식은 죽 먹기라 생각하고 왔겠으나 목숨을 내던질 각오가 된 인간이 뿜어내는 기세에 압도되어 주춤거렸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두려움도 없는 법이다. 이 할망구가 돌았나. 비켜라. 우리는 빛 대신 저 돼지를 가져가러 왔다. 대장격인 사내가 허세를 부리며 몽둥이를 휘둘렀다. 날이 밝으면 오라 하시오. 지금 이 선을 넘는 자는 내 낫이 용서치 않을 것이오. 곰내는 자신의 앞에 그어놓은 선을 가리켰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이자 그녀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최후의 저지선이었다. 사내는 코웃음을 치며 한 발짝 내디뎠다. 그 순간 곰내의 낫이 바람을 가르며 사내의 발치 바로 앞에 꽂혔다. 깻잎 한 장 차이였다. 사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미친년 사내는 뒤로 물러나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들은 곰내가 단순히 위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 죽고 나 죽자는 심산임을 깨달았다. 살인은 그들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그들은 작전을 바꾸기로 했다. 좋아. 칼로 안 되면 불로 다스려주지. 한 놈이 횃불에 불을 붙였다. 시뻘건 불꽃이 타오르며 마른 집단으로 지어진 돼지우리를 위협했다. 비키지 않으면 통구이로 만들어주마. 열기가 확 끼쳐왔다. 절체절명의 순간 곰내는 옆에 준비해둔 오물통을 들어 횃불을 든 놈에게 끼얹어 버렸다. 며칠을 묵힌 돼지 분뇨였다. 악놈은 비명을 지르며 횃불을 떨어뜨렸고 불은 젖은 땅에서 치익 소리를 내며 꺼져버렸다.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다. 내 집에서 불장난을 하려거든 나를 먼저 태우고 해라. 곰내가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악귀처럼 소리쳤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 짐승 그 자체였다. 왈패들은 기가 질려버렸다. 돈 몇 푼 받자고 목숨 걸고 덤비는 미치광이와 상대할 수는 없었다.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가자. 날 밝으면 관아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들은 침을 뱉으며 꽁무니를 뺐다. 담장을 넘어 도망가는 그들의 등 뒤로 곰내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따라붙었다. 그것은 승리의 웃음이 아니라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허탈하고도 서글픈 통곡이었다. 그들이 사라지자 긴장이 풀린 곰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에 쥐고 있던 낫이 덜그럭거리며 떨어졌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무서웠다. 그녀도 사람이기에 무서웠다. 하지만 무서움보다 더 큰 것은 서러움이었다. 내 집에서 내 가축을 지키는 일이 왜 이토록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란 말인가.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돼지 우리 안을 들여다보았다. 보기는 놀란 듯
구석에 박혀 킁킁거리고 있었다. 미안하다. 놀랐지. 이제 갔다. 놈들은 갔다. 곰내는 더러워진 손으로 돼지의 코를 어루만졌다. 돼지의 따뜻한 체온이 얼어붙은 그녀의 손을 녹여주었다. 곰내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고 있는 것은 단순히 돼지 한 마리가 아니라 짓밟히고 무시당해온 자신의 인생 그 자체라는 것을. 이 돼지마저 뺏긴다면 그녀는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거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질 티끌 같은 존재가 될 것이었다. 밤은 길었다. 곰내는 다시 숫돌을 잡았다. 놈들은 갔지만 진짜 싸움은 날이 밝으면 시작될 것이었다. 스윽스윽 다시 칼 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그 소리는 마치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주문과도 같았다. 날카롭게, 더 날카롭게. 내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내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새벽이 다가오며 동쪽 하늘이 검푸르게 변해갔다. 곰내는 밤새 갈아 시퍼렇게 날이 선 낫을 바라보았다. 거울처럼 매끄러운 낫의 표면에 쭈글쭈글한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늙고 초라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낫을 헝겊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허리춤에 찼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손했다. 부디 오늘 하루 비굴하지 않게 하소서. 부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하소서. 마당에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햇살은 따뜻하지 않았다. 곧 들이닥칠 파국을 비추는 조명처럼 냉정했다. 멀리서 징소리가 들려왔다. 관아의 출두를 알리는 소리였다. 곰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올 것이 왔다. 그녀는 보찜을 메고 돼지우리의 문을 열었다. 가자 보가. 이제 여기가 아니라도 좋다. 우리가 함께라면 그곳이 어디든 집이다. 곰내는 돼지의 목줄을 잡고 마당으로 나섰다. 등 뒤로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묵묵히 그녀를 배웅하고 있었다. 기둥뿌리마다 배어있는 남편의 땀냄새 문지방에 서린 자식 없는 서름. 그 모든 기억을 뒤로하고 그녀는 살인문을 나섰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마치 전장으로 나가는 장수처럼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마을길을 걸어 내려갔다. 밤새 갈았던 낫의 서늘한 기운이 허리춤에서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곰내의 발걸음이 멈춰섰다. 새벽 안개를 헤치고 나타난 것은 관아의 포졸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육무방망이를 휘두르며 곰내와 보기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네, 인연 죄를 지고 야반 도주를 하려느냐. 포졸 조장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곰내는 보찜을 고쳐매며 담담하게 대꾸했다. 내 발로 내 집을 비워주고 떠나는 길이오. 도주라니 당치 않소. 그러나 포졸들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거칠게 곰내의 팔을 낚아챘고 보기의 목줄을 빼앗아 질질 끌고 마을 광장으로 향했다. 돼지의 비명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깨뜨리며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마을 광장에는 이미 재판 준비가 끝나 있었다. 멍석이 깔린 상석에는 관아에서 나온 형방싱펑 이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비단 옷을 입은 최 부자가 부채를 붙이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 주위를 빙 둘러서 있었다. 누구 하나 감히 곰내의 편을 드러나서는 이가 없었다. 곰내는 멍석 위에 무릎이 꿇렸고 보기는 그 옆 기둥에 묶여 불안하게 발을 구르고 있었다. 이것은 재판이라기보다는 힘없는 백성을 짓밟기 위해 짜여진 한편의 잔혹한 연극이었다. 죄인 곰내는 듣거라. 형방이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다. 너는 최 부자에게 갚아야 할 빚을 갚지 않고 담보물인 가축을 빼돌려 도망치려 했다.
이는 국법을 어긴 중죄니라. 형방의 목소리에는 위엄보다는 탐욕이 서려 있었다. 곰내는 고개를 들어 형방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날이 억울하옵니다. 빚은 죽은 남편이 밭 몇 마지기를 팔아 갚았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터무니없는 이자뿐인데 그마저도 내 집을 내놓음으로써 갚으려 했습니다. 집값만 해도 빚을 갚고도 남을 터인데 어찌 도둑 취급을 하십니까? 곰내의 항변은 논리정연했으나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최 부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끼어들었다. 허허, 이 할망구가 셈이 흐리구먼. 10년 묵은 이자를 우습게 알아. 자 여기 문서를 보게. 최 부자가 내민 장부에는 일반인은 알아볼 수도 없는 복잡한 숫자들이 빼곡했다. 형방은 장부를 훑어보는 척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최 부자의 말이 옳다. 내 집은 낡고 허물어져 똥값이나 다름없으니 그 집만으로는 원금의 반도 채우지 못한다. 따라서 나머지 빚을 갚으려면 저 돼지를 내놓아야 마땅하다. 그것은 명백한 날강도 짓이었다. 집도 뺏고 돼지도 뺏겠다는 속셈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곰내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저 돼지는 제 것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약속입니다. 집은 가져가십시오. 제 목숨도 가져가십시오. 허나 저 돼지만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곰내의 절규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겁내 공민공 정기했습니다. 궁대가 믿은 궁대공 정기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니냐는 동정 여론이 일었으나 형방의 매서운 눈초리 한 번에 다시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형방은 불쾌한 듯 인상을 찌푸렸다. 천한 것들이 약속이니 신인이 하는 꼴값던 소리를 짓거리는구나. 네가 정녕 매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포졸들이 곤장을 들고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곰내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면서도 시선만은 보기에게서 떼지 않았다. 보기는 주인의 불안을 감지했는지 꿀꿀거리며 곰내 쪽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쳤다. 그 모습이 곰내의 가슴을 후벼 팠다. 짐승도 제 주인을 알아보는데 사람이라는 탈을 쓴 자들이 어찌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단 말인가. 선택하거라. 형방이 최후 통첩을 날렸다. 지금 당장 돼지 소유권 포기각서에 지장을 찍든지 아니면 관하로 끌려가 살이 터지도록 곤장을 맞고 옥살이를 하든지. 옥에 갇히면 저 돼지는 어차피 관아의 소유가 되어 최부자 잔치상에 오르게 될 것이다. 잔인한 딜레마였다. 곰내가 여기서 버틴다고 해도 결국 힘으로 뺏길 것이 뻔했다. 법은 그들의 편이었고 주먹도 그들의 편이었다. 곰내는 사방이 꽉 막힌 벽에 갇힌 기분이었다. 곰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이 야속할 정도로 맑았다. 그녀는 문득 군중 속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며칠 전 밤에 나타났던 그 삿갓은 사내였다. 그는 군중 뒤편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으나 곰내는 그 눈빛에서 무언의 메시지를 느꼈다. 포기하지 마라. 그것은 착각일 수도 있었으나 곰내에게는 한 줄기 동아줄과도 같았다. 그러는 가피 생각할 시간을 주마. 최 부자가 이죽거렸다. 늙은 몸으로 감옥살이를 견딜 수 있겠나? 그냥 돼지 한 마리 포기하면 편안해질 것을.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곰내는 눈을 감았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배를 뉘쳐가며 돼지 죽을 끓이던 날들, 눈보라치는 밤, 돼지를 껴안고 추위를 견디던 날들, 그 모든 고생이 단지 돼지 고기를 얻기 위함이었던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곰내가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은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체념도 공포도
사라진 기이할 정도로 맑고 투명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포졸들이 저지하려 했으나 형방이 손짓으로 말렸다. 그래, 결심이 섰느냐? 형방이 물었다. 곰내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집문서였다. 남편이 피땀 흘려 마련했던 세상에서 유일한 내 집의 증명서. 곰내는 그 문서를 형방과 최부자 앞에 내밀었다. 아니, 내던졌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종이가 팔락거리며 흙바닥에 떨어졌다. 이게 당신들이 원하는 집 문서요. 곰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광장 전체를 울릴 만큼 또렷했다. 내 전 재산이자 내 목숨줄이요. 이것을 줄 테니 셈을 다시 하시오. 최부자가 냉소를 지으며 문서를 주워들었다. 허허, 이제야 말이 통하는군. 그래, 이걸로 원금은 깐다고 치자. 허나 이자는 그 돼지를 내놓아야 셈이 끝난다니까. 그들은 끝까지 곰내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탐욕의 아가리는 벌릴수록 커지는 법이었다. 하지만 곰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것은 상대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한 자만이 지을 수 있는 해탈의 미소였다. 당신들은 셈을 할 줄 모르는구려. 곰내가 나직하게 말했다. 집은 재물이지만 저 돼지는 내 양심이요. 재물로 빚을 갚을 수는 있어도 양심으로 돈을 갚을 수는 없는 법. 당신들 눈에는 저게 고기 덩어리로 보이겠지만 내 눈에는 죽은 친구의 혼으로 보이오. 내 집을 가질지언정 내 혼을 가져갈 수는 없을 것이오. 형방이 탁자를 치며 일어났다. 이 미친 늙은이가 감히 관원 앞에서 궤변을 늘어놓다니. 여봐라, 당장 전연을 매우 쳐라.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포졸들이 곰내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곰내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두 팔을 벌려 보기를 막아섰다. 멍석 위로 곤장이 떨어지기 직전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바로 그때였다. 곰내가 품에서 무언가를 더 꺼냈다. 낫이었다. 어젯밤새 갈았던 그 시퍼런 낫이었다. 포졸들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다. 반역이다. 살인이다.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곰내가 낫을 겨눈 곳은 포졸들이 아니었다. 바로 자신의 목이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내 목을 긋고 이 피를 너희들에게 뿌리겠다. 원기가 되어 너희 자손 대대로 저주를 내릴 것이다. 광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다. 늙은 여인의 광기 어린 서슬에 천하의 형방도 최부자도 입을 다물었다. 그것은 계산된 협박이 아니었다. 진짜였다. 목숨을 건 사람의 눈빛은 그 어떤 무기보다 무서운 법이다. 곰내는 피가 배어나오는 목을 낫으로 누른 채 짐승처럼 그르렁거렸다. 집을 가졌으면 꺼져라. 돼지는 못 준다. 이 비현실적인 대치는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 평생 순박하게만 살았던 곰내가 흙바닥을 기며 살던 천한 과부가 권력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맞서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도 숭고한 저항이었다. 재판은 이제 셈의 문제가 아니라 기세의 싸움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기세에서 가진 것 없는 곰내가 천하를 가진 자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형방은 식은땀을 흘리며 최부자를 쳐다보았다. 노인이 정말 자결이라도 하면 일이 복잡해진다.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자신의 목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 최부자 역시 얼굴이 흙빛이 되었다. 땅을 얻으려다 재수 옴붙게 생겼다는 생각이 스쳤다. 마당에 흐르는 침묵은 숨 막힐 듯 무거웠고 오직 보기에 거친 숨소리와 곰내에 떨리는 손에 들린 낫만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숨 막히는 대치가 이어졌다. 곰내의 목덜미에서 붉은 피 한 방울이 낱날을 타고 흘러내려 흙바닥에 떨어졌다. 그 선명한 핏자국은 형방과
최부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관아의 마당에서, 그것도 대낮에 민초가 자결하여 원귀가 된다면 그 뒷감당은 고스란히 그들의 몫이었다. 더구나 곰내의 눈빛은 이미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자의 그것이라 허풍이 아님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최부자는 마른 침을 삼키며 형방의 눈치를 살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지 재수없게 송장에 휘말리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재수없는 늙은이 같으니. 형방이 먼저 침묵을 깨며 바닥에 침을 뱉었다. 그는 혐오스럽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내 목숨값이 그깟 돼지 한 마리란 말이냐. 좋다 좋아. 내 너의 그 지독한 아집에 질렸다. 집문서는 관아에서 접수할 테니 너는 그 더러운 돼지 새끼나 데리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그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귀찮은 오물을 치워버리려는 짜증 섞인 호통이었다. 하지만 곰내에게 그 말은 생명줄과도 같았다. 최부자가 뭔가 불만스러운 듯 입을 번긋거렸으나 형방이 눈짓을 주자 억지로 입을 다물었다. 집터만 차지하면 그만이었다. 돼지야, 나중에 산속에서 잡아먹히든 굶어 죽든 알 바 아니었다. 들었느냐? 썩 꺼질하지 않느냐?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붙이지 마라. 최부자의 하인들이 소리치며 길을 터주었다. 포졸들이 뒤로 물러나자 곰내는 그제야 목에 겨누었던 낫을 천천히 내렸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휘청거렸으나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여기서 쓰러지면 놈들의 비웃음을 살 뿐이었다. 곰내는 피가 맺힌 목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 보기의 목줄을 다시 잡았다. 가자, 보가, 살았다. 우리가 이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지만 그 안에 담긴 안도감은 무엇보다 깊었다. 보기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풀려난 것이 기뻐 꼬리를 흔들며 곰내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곰내는 보찜을 고쳐매고 자신을 둘러싼 군중 속을 헤치고 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걸어가는 길 양옆으로 마을 사람들이 홍해처럼 갈라섰다. 그들의 시선은 경악과 조소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뒤섞여 있었다. 미쳤어. 단단히 미쳤어. 기와집 채 값을 돼지랑 바꾸다니. 귀신이 씌어도 단단히 씌었지. 저 몸으로 이 엄동설안에 어디를 간다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곰내의 선택은 천하의 바보짓이자 광기, 광치 그 자체였다. 집을 버리고 돼지를 택하다니. 굶어 죽기를 자처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랴. 하지만 곰내는 고개를 들고 걸었다. 그녀의 귀에는 사람들의 비웃음보다 자신의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다. 너희들은 모른다. 집은 몸을 누이는 곳이지만 약속은 영혼이 깃드는 곳이라는 것을. 그녀는 비록 거짓골을 하고 쫓겨나는 신세였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유했다. 더 이상 빚쟁이의 눈치를 볼 필요도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음으로써 역설적으로 모든 굴레에서 해방된 것이었다. 군중 틈에 서 있던 삿갓은 사내는 곰내가 지나갈 때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그의 눈에는 곰내가 초라한 노파가 아니라 전장을 승리로 이끌고 귀환하는 장군처럼 보였다. 사내는 알고 있었다. 지킬 것이 있는 자는 강하고 버릴 줄 아는 자는 무섭다는 것을. 곰내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해낸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다. 사내는 곰내의 뒷모습이 마을 어귀로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곰내가 마을 광장을 벗어나 자신의 집이 있던 언덕길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뒤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부숴라. 다 때려 부숴. 최부자의 고함 소리였다. 그들은 곰내가 떠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오두막으로 몰려갔다. 곰내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십수명의 장정들이 쇠망치와 도끼를 들고 자신의 집안이 이제는 남의 집이 된 그곳을 유린하고 있었다. 우지끈 석가래가 무너지는 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렸다. 흙먼지가 피어오르며 지붕이 내려앉았다. 곰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비록 낡고 초라했지만 평생의 희로애락이 스며있는 곳이었다. 신혼방의 설렘, 남편을 떠나보내던 날의 통곡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나누었던 온기, 그 모든 추억이 타인의 폭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부서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곰내의 지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아픔이었다. 곰내는 눈을 질끈 감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목의 상처를 따갑게 적셨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가지 않았다. 돌아가서 말릴 자격도 힘도 없었다. 잘 가거라, 내 집아. 나 같은 주인 만나 고생만 했구나. 그녀는 속으로 작별을 고했다. 집이 무너지는 소리는 곰내가 세상과 맺고 있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소리이기도 했다. 이제 그녀에게 돌아갈 곳은 없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길뿐이었다. 최부자의 하인들은 신이 나서 담장을 허물고 돼지우리를 부수었다. 그들은 보란듯이 곰내가 애지중지하던 살림살이들을 마당 밖으로 집어던졌다.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햇빛을 받아 날카롭게 반짝였다. 마을 사람들은 멀찌감치 서서 그 광경을 구경하며 혀를 찼다. 하루아침에 폐가가 되었네. 독한 할망구 꼴 좋다. 그들의 동정심은 이미 말라비틀어져 있었다. 그들에게 곰내는 자신들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린 불길한 존재일 뿐이었다. 곰내는 보기의 목줄을 잡아 끌었다. 녀석도 집이 무너지는 소리에 겁을 먹었는지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꿀꿀거렸다. 보지 마라 보가. 뒤돌아보면 돌이 된다. 앞만 보고 가자. 곰내는 돼지의 눈을 가려주며 재촉했다.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퍼부을 듯이 어두워졌다. 집을 잃은 자에게 겨울 날씨는 가장 가혹한 적이었다. 하지만 곰내는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마을을 완전히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시끄러운 소음이 잦아들고 숲의 정막이 찾아왔다. 곰내는 그제야 긴 숨을 토해냈다. 텅 빈 느낌이었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돈도 없다. 가진 것이라고는 보찜 하나와 돼지 한 마리, 그리고 손에 쥔 낫 한 자루뿐.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것은 미친 선택을 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무게였다. 그래, 미쳤다 한들 어떠냐. 나는 나를 지켰는데. 곰내는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만약 그때 집을 택하고 돼지를 넘겼다면 그녀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서도 평생 죄책감이라는 지옥불에 타들어갔을 것이다. 차라리 몸이 고생하는 편이 마음이 편했다. 그녀는 거친 손으로 보기의 등을 토닥였다. 녀석의 따뜻한 체온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다. 이것이 진짜였다. 부서진 흙더미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 이것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걸었다. 길은 험하고 날은 저물어갔다. 곰내는 산 중턱에 있는 바위굴을 떠올렸다. 예전에 약초를 캐러 다닐 때 봐두었던 곳이었다. 비바람을 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유일한 궁전이었다. 가자, 보가. 오늘부터는 산이 우리 지붕이고 낙엽이 우리 이불이다. 곰내는 비틀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산길을 덮었다. 세상은 그녀를
집 잃은 거지라 불렀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약속을 지킨 사람이라 불렀다. 그 자부심 하나가 늙은 곰내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초가지붕은 무너져 흙으로 돌아갔지만 곰내의 가슴 속에 세운 인격 른거의 탑은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뚝 서 있었다. 이제 그녀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하지만 곰내는 두렵지 않았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하늘도 무심치 않았다. 곰내가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비탈에 접어들자마자 먹구름이 터지며 진눈깨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도 아니고 눈도 아닌 살을 애는 듯한 얼음 물방울이 곰내의 정수리와 구분 등 위로 무자비하게 내리꽂혔다. 낡은 삼배옷은 금세 젖어들어 무겁게 축 처졌고 옷감 사이로 스며든 냉기는 뼛속 깊이 파고들어 골수까지 얼릴 기세였다. 산길은 순식간에 진창으로 변해 발을 떼기가 천근만근 무거웠다. 곰내는 미끄러운 진흙 바닥에 몇 번이나 휘청거렸지만 손에 쥔 보기의 목줄만은 생명줄인 양 놓지 않았다. 조금만 더 가자 보가. 곰내는 덜덜 떨리는 입술로 주문을 외듯 중얼거렸다. 그러나 집안에서 곱게 자란 보기에게 이 거친 야생의 날씨는 견디기 힘든 고역이었다. 녀석은 진흙탕에 주저앉아 옴짝달싹하지 않으려 버텼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시야를 가렸고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바람결에 섞여 들려왔다. 곰내는 울고 싶은 심정을 억누르며 젖은 손으로 돼지의 엉덩이를 밀었다. 일어나거라 제발. 여기서 멈추면 우리 둘 다 죽는 게야. 그녀의 절박한 호소에 보기가 겨우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빗속을 뚫고 곰내는 기억을 더듬어 겨우 바위굴을 찾아냈다. 입구가 갱농풀에 가려져 있어 하마터면 지나칠 뻔한 짐승 한두 마리가 겨우 몸을 피할 수 있는 비좁은 굴이었다. 곰내는 보기를 먼저 안으로 밀어넣고 자신도 구부정한 몸을 구겨 넣었다. 바닥은 울퉁불퉁하고 습기가 차 있었지만 머리 위로 쏟아지는 얼음비를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다. 굴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곰내는 젖은 옷을 짜낼 기력도 없이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굴 밖에서는 빗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다. 후두둑 후두둑. 나뭇잎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곰내를 비웃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소리 같았다. 추위가 본격적으로 몰려왔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체온을 앗아갔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굴 안을 울렸다. 곰내는 보찜을 뒤져 젖지 않은 헝겊 조각을 꺼내 보기의 몸을 닦아주었다. 정작 자신은 오들오들 떨면서도 돼지의 털을 말리는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했다. 미안하다. 주인 잘못 만나. 이게 무슨 꼴이냐. 그때였다. 빗줄기 사이로 매캐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들어왔다. 나무 타는 냄새였다. 곰내는 본능적으로 굴 입구 쪽으로 기어가 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산 아래 그녀가 살던 집터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일렁이고 있었다. 최부자의 하인들이 집을 부순 것도 모자라 자네를 태워버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비가 오는데도 기름을 부었는지 불길은 사그라지지 않고 검은 연기를 피어올렸다. 그것은 곰내의 지난 인생이 송두리째 불타 없어지는 광경이었다. 곰내는 멍하니 그 불빛을 바라보았다.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듯 공허했다. 그 집에서 보낸 수십 년의 세월이 남편과 나누었던 정이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그 온기가 한 줌의 재로 변해가고 있었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다 타는구나. 흔적도 없이 다 타는구나. 그녀는 목이 메어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저 불꽃은 그녀에게 이제 돌아갈 곳은
영영 사라졌음을 알리는 잔인한 신호였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쯤 따뜻한 아랫목에 배를 깔고 누워 창밖의 비를 구경하며 곰내의 이야기를 안주 삼아 씹고 있을 터였다. 그 미친 노파 지금쯤 산에서 얼어 죽었겠지. 그러게 복을 걷어차더니 꼴 좋다. 그들의 비소페이유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곰내는 억울함과 서러움의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세상은 힘없는 자에게 착하게 산다는 것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이토록 큰 죄란 말인가. 극심한 허기가 밀려왔다.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터였다. 곰내는 보찜에서 찬밥 덩어리를 꺼냈다. 딱딱하게 굳은 데다 빗물에 젖어 엉망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유일한 식량이었다. 그녀는 밥덩이를 반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더 큰 쪽을 보기의 입에 물려주었다. 먹거라. 먹고 버텨야 한다. 보기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지 허겁지겁 밥을 삼켰다. 곰내는 남은 밥알을 입에 넣고 씹었다.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찬밥 덩어리가 서러움이 되어 가슴에 얹혔다. 밤이 깊어질수록 추위는 살인적이었다. 곰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보기의 옆에 바짝 몸을 붙였다. 돼지의 몸에서 나오는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은 곰내의 몸을 녹여주었다. 곰내는 팔을 뻗어 보기의 두툼한 목을 끌어안았다. 짐승에 채운 비릿하지만 익숙한 그 냄새가 곰내에게는 유일한 위로였다. 춥지. 나도 춥다. 그래도 같이 있으니 견딜만 하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난로가 되고 이불이 되어주는 밤이었다. 어둠 속에서 회한 후이흔 이 독사처럼 고개를 들었다. 내가 정말 잘한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곰내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냥 눈 딱 감고 돼지를 팔았다면 지금쯤 따뜻한 방에서 배불리 먹고 자고 있을 텐데 이 고생을 사서 하는 자신이 정말 미친 것은 아닐까. 뼈가 시리도록 아파오자 굳건했던 신념에도 금이 가는 듯했다. 인간의 육신이 나약하기에 정신 또한 흔들리는 법이다. 하지만 그때 보기가 잠결에 꿀꿀거리며 곰내의 품을 파고들었다. 녀석의 코가 곰내의 젖은 옷자락을 비비며 젖을 찾는 아이처럼 응석을 부렸다. 그 순수한 몸짓이 곰내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붙잡았다. 녀석은 곰내를 믿고 있었다. 자신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곰내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 그 절대적인 신뢰 앞에서 곰내는 자신의 후회를 거두어들였다. 그래, 내가 너를 살렸다. 네가 살아있으니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비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산속의 빗소리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게 만들었다. 곰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멀리서 타오르던 불빛이 사그라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불꽃이 꺼지고 검은 연기만 남았을 때 곰내의 집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세상의 곰내의 흔적은 오직 곰내 자신과 이 돼지 한 마리뿐이었다. 모든 껍데기가 벗겨지고 알맹이만 남은 느낌이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가 그치고 숲에는 짙은 안개가 깔렸다. 곰내는 뻣뻣하게 굳은 몸을 억지로 일으켰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시고 아팠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얼어 죽지 않고 첫날 밤을 버텨냈다. 굴 밖으로 나가니 잿더미가 된 집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안개와 섞여 희뿌옇게 흩어지고 있었다. 비에 젖은 잿더미는 흉물스러웠지만 곰내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어젯밤 빗물과 함께 다 흘려보냈다. 곰내는 차가운 계곡물로 얼굴을 씻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굴 안에서 자고 있는 보기를 깨웠다. 일어나라. 해가 떴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한결 단단해져 있었다. 집은 재가 되어 사라졌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옥이 어우치일 수도 희망일 수도 있었다. 어디로 갈까요? 보기가 묻는 듯 눈을 껌뻑였다. 곰내는 보찜을 매며 산 너머를 응시했다. 어디든 가자. 발길 닿는 곳이 길이다. 곰내는 잿더미를 뒤로 하고 안개 자욱한 숲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젖은 땅에 찍히는 그녀와 돼지의 발자국만이 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으나 역설적으로 가장 높고 자유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계절은 더디게 흘렀다. 산속의 겨울은 마을보다 깊고 혹독해서 곰내와 보기가 머무는 바위굴 앞에는 늘 하얀 서리가 끼어 있었다. 곰내는 매일같이 언 땅을 파헤쳐 똠뿌리를 캐고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모았다. 손발은 동상으로 검게 변했고 얼굴은 숯검정 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맑았다. 마을 사람들은 곰내가 이미 산짐승의 밥이 되었거나 얼어 죽었을 것이라 짐작하며 그녀의 존재를 잊어가고 있었지만 곰내는 끈질기게 생명의 끈을 이어가고 있었다. 보기의 몸집은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불어났다. 처음에는 잘 먹지 못해 부은 줄 알았으나 어느 날 곰내가 녀석의 배에 손을 대었을 때 툭툭 치는 태동타이동을 느꼈다. 새 생명이었다. 곰내는 뛸 듯이 기뻤으나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다. 이 엄동설 안에 먹을 것도 변변치 않은 이 굴에서 새끼를 낳아야 하다니. 곰내는 자신의 몫인 죽을 떨어 보기에게 밀어주었다. 많이 먹거라. 내 몸이 아니라 새끼들 몸이다. 힘을 내야 순산을 하지. 그것은 가축을 돌보는 주인의 마음이 아니라 출산을 앞둔 딸을 보살피는 친정어머니의 마음이었다. 해산달이 다가오자 곰내는 더욱 바빠졌다. 그녀는 숲을 뒤져 가장 부드러운 마른 풀을 모아 굴 안쪽에 두툼하게 깔았다.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굴 입구를 나뭇가지와 거적으로 꼼꼼히 막았다. 밤에는 혹여나 보기가 추울까봐 녀석을 꼭 껴안고 잤다. 짐승과 사람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밤을 견디는 모습은 기이하면서도 숭고했다. 세상은 그들을 버렸으나 그들은 서로를 지키며 작은 우주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 굼달이 뜬 어느 깊은 밤, 보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끙끙거리기 시작했다. 진통이 시작된 것이다. 곰내는 화들짝 놀라 일어나 마른 장작에 불을 지폈다. 굴 안이 붉은 불빛으로 일렁였다. 보기는 고통스러운 듯 바닥을 긁으며 몸을 비틀었다. 그래. 아프지. 조금만 참아라. 어미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다. 곰내는 땀에 젖은 보기의 등을 쓰다듬으며 쉴 새 없이 말을 걸어 안심시켰다. 밖에서는 밤새도록 칼바람이 울부짖었으나 굴 안은 생명을 잉태하려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난산이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던 탓인지 첫 번째 새끼가 좀처럼 나오지 못했다. 보기의 눈이 뒤집히고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왔다. 곰내의 가슴이 타들어갔다. 안 된다. 여기서 잘못되면 안 돼. 힘을 내라. 보가 곰내는 걷어붙인 팔로 보기의 배를 쓸어내리며 함께 힘을 주었다. 그녀의 이마에서도 비오듯 땀이 흘러내렸다. 곰내는 하늘을 향해 빌었다. 제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이 불쌍한 짐승과 새끼들만은 살려달라고. 그것은 생애 가장 간절한 기도였다. 긴 사투 끝에 쑥 하는 소리와 함께 핏덩이 하나가 미끄러져 나왔다. 얇은 막에 쌓인 첫 번째 새끼였다. 곰내는 떨리는 손으로 막을 찢고 새끼의 코와 입을 닦아주었다. 잠시 후 꿀꿀하는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생명의 함성이었다. 곰내는 왈칵 눈물을 쏟았다. 살았다. 살았어. 그 울음소리는 곰내가 잃어버린 집보다, 세상의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값진 보상이었다. 물고가 터지자 다음 새끼들은 순조롭게 세상 밖으로 나왔다. 둘, 셋, 넷, 무려 8마리였다. 구라는 비릿한 피냄새와 젖냄새로 진동했다. 그것은 역겨운 냄새가 아니라 삶의 원초적이고 거룩한 향기였다. 탈진한 보기는 옆으로 누워 거친 숨을 골랐고, 곰내는 탯줄을 일일이 끊어주고 새끼들을 어미의 품으로 밀어주었다. 젖을 찾느라 꼬물거리는 8마리의 새끼 돼지들은 마치 살구꽃이 만개한 듯 장관을 이루었다. 어미의 젖을 빠는 소리가 이리 하고 굴 안에 울려 퍼졌다. 곰내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텅 비어있던 굴이 꽉 찬 느낌이었다. 춥고 어두웠던 돌무덤 같던 곳이 이제는 생명이 넘치는 요람으로 변해 있었다. 곰내는 비로소 웃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근심 걱정 없는 환한 미소였다. 보게나 친구, 자네가 맡긴 돼지 한 마리가 이렇게 큰 식솔이 되었네. 이제 자네 아들이 돌아오면 나는 할 말이 있네. 떳떳하게 할 말이 있어. 곰내는 자신의 옷을 벗어 새끼들 위에 덮어주었다. 자신은 추위에 떨면서도 마음만은 훈훈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늙은이가 아니었다. 9 생명을 책임지는 가장 자정이었다. 집을 버리고 얻은 것이 이토록 큰 생명이라니, 세상의 셈법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기적이었다. 곰내는 곤히 잠든 새끼들의 분홍빛 코를 하나하나 만져보며 밤을 지새웠다. 그 밤은 곰내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밤이었다. 이튿날 아침, 굴 밖으로 나선 곰내는 깜짝 놀랐다. 굴 입구 바위 위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다. 잘 말린 미역 한 단과 쌀 한 되가 놓여 있었다. 밤새 상고를 겪는 소리를 듣고 누군가 두고 간 것이 분명했다. 곰내는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은 이미 바람에 지워져 있었다. 누구신지 몰라도 복 받으실 겁니다. 곰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동쪽을 향해 절을 했다. 임이라는 그런 공지, 그것은 삿갓은 사내의 선물이었을까?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 양심이 남아있던 마을 사람의 적선이었을까? 알 수는 없었으나 곰내는 세상이 완전히 자신을 버리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산모에게 미역국을 먹여야 한다는 인지상정. 렌즈장칭은 아직 이 척박한 땅에도 남아있었던 것이다. 곰내는 계곡물에 쌀을 씻고 미역을 불렸다. 솥단지 하나 없는 살림이었지만 깨진 온기에 정성을 담아 끓였다. 구수한 미역국 냄새가 굴 안가득 퍼졌다. 곰내는 보기에게 국물을 먹이며 속삭였다. 많이 먹어라. 누가 주셨는지 몰라도 귀한 음식이다. 이거 먹고 전 많이 나오게 해서 새끼들 배불리 먹이자. 보기는 허겁지겁 국물을 들이켰고 곰내는 그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다. 바위굴의 차가운 벽도 이제는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곳에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들이 뿜어내는 온기가 난로처럼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겨울의 끝자락 바위 틈 사이로 이름 모를 들꽃이 고개를 내밀었다. 곰내는 새끼 돼지들이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집을 잃은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비움이었음을, 껍데기뿐인 집을 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가족을 얻고 진짜 삶을 만날 수 있었음을 8마리의 새끼 돼지들은 무럭무럭 자라났다. 녀석들이 굴 밖으로 나와 흙장난을 칠 때면 적막했던 산속은 아이들의 놀이터처럼 시끌벅적해졌다. 곰내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다. 비록 몰골은
거지와 다름없었으나 그녀의 표정에는 천하를 가진 자의 여유가 흘렀다. 그녀는 이제 가난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사랑해야 할 생명들이 있었다. 그것이면 좋겠다. 바람이 바뀌고 있었다. 매섭던 북풍이 물러가고 훈훈한 남풍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눈이 녹은 자리마다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났다. 곰내는 보기와 새끼들을 데리고 양지 바른 곳으로 나들이를 나왔다. 햇살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따뜻하게 어루만졌다. 멀리 마을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으나 곰내는 더 이상 그곳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행복은 바로 여기, 이 돌틈에 피어난 옹기 속에 있었으니까. 봄 기운이 완연하여 만물이 소생하건만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최 진사의 기와집에는 찬바람만 쌩쌩 불었다. 곰내를 내쫓고 그 집터를 차지한 뒤로 최 부자 댁에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곰내의 집을 허물고 새로 지은 곡창에 원인모를 불이나 곡식을 몽땅 태워 먹더니 며칠 뒤에는 금지옥엽 키우던 장손이 말을 타다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병고가 생겼다. 집안 사람들은 밤마다 가위에 눌려 비명을 지르기 일쑤였고 멀쩡하던 우물이 말라버리는 궤변까지 잇따랐다. 불안에 떨던 최 부자는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였다. 작두를 타던 무당이 갑자기 눈을 까짓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에이구, 미련한 인간들아, 터의 주인이 피눈물을 흘리며 곡을 하고 있는데 기둥을 세운들 그게 버티겠느냐. 그 늙은이의 한한 이 서리발처럼 맺혀 집안의 복을 싹둑 잘라먹고 있구나. 무당의 공수신탁의 최 부자는 사색이 되었다. 곰내가 목에 낫을 겨누며 퍼부었던 저주가 귓가에 생생하게 되살아난 것이다. 그 늙은이가 죽어서 원기가 된 게야. 내가 그날 너무 모질게 굴어서 최 부자는 공포에 질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중 산에서 나무를 해오던 머슴이 기이한 이야기를 전했다. 날이 제가 산 중턱 바위굴 근처에서 곰내 할멈을 보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멀쩡히 살아있더군요. 헌데 그 꼴이 꼭 산신령 같기도 하고 도깨비 같기도 하여 살아있다는 소식에 최 부자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었다. 감히 살아서 내 집에 죄를 뿌려 최 부자는 곰내를 달래든 협박하든 하여 이 흉흉한 기운을 없애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쌀 한 가마니와 엽전 꾸러미를 챙겨들고 하인들을 대동하여 산길을 올랐다. 비단신을 신은 발이 진흙에 빠지고 가시덤불에 옷이 찢어졌지만 그는 귀신 들린 듯 헐떡이며 바위굴을 향해 기어올랐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험한 길이었으나 불안감이 그를 채찍질했다. 바위굴 근처에 다다르자 어디선가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다. 최 부자가 조심스럽게 수풀을 헤치고 들여다본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춥고 어두운 굴일 거라는 예상과 달리 굴 앞 양지 바른 곳에는 평화로운 별천지가 펼쳐져 있었다. 곰내는 따사로운 햇살 아래 앉아 있었고 그 주위에는 강하지만 한 새끼 돼지 8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뛰놀고 있었다. 곰내의 몰골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으나 얼굴색은 윤기가 흐르고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평온했다. 비단 옷을 입고도 근심에 찌들어 낯빛이 흑빛이 된 최 부자와는 정반대였다. 곰내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최 부자와 눈이 마주쳤으나 그녀는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지나가던 개를 보듯 무심한 눈길이었다. 그 태연함이 최 부자의 자존심을 긁으면서도 동시에 그를 위축시켰다. 이복의 곰내. 최 부자가 헛기침을 하며 먼저 말을 걸었다. 산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었구만.
곰내는 대답 대신 묵묵히 새끼 돼지의 등을 쓰다듬었다. 무시를 당한 최 부자는 얼굴이 붉어졌으나 애써 화를 누르며 하인들에게 눈짓했다. 하인들이 쌀가마니와 엽전 꾸러미를 곰내 앞에 내려놓았다. 내 자네가 딱해 보여서 적선을 하러 왔네. 이걸 받고 제발 딴 곳으로 떠나주게. 자네가 이 산에 버티고 있으니 우리 집에 자꾸 우환이 생기지 않는가. 곰내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우환이라. 대개 곡창이 타고 아들이 다친 것이 내 탓이라 생각하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산울림처럼 쩌렁쩌렁했다. 나는 당신을 저주한 적이 없소. 내 살림 꾸리고 새끼들 키우느라 바빠서 당신 같은 사람은 머릿속에서 지운 지 오래요. 곰내의 말은 비수보다 날카로웠다. 최 부자가 밤새 시달린 공포가 실은 곰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의식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음을 꼬집은 것이다. 거짓말 마라. 무당이 내년에 한이 서려 있다고 했다. 최 부자가 억지를 부렸다. 곰내는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라 어리석은 중생을 바라보는 연민에 가까웠다. 최진사, 양반 보시오. 당신은 남의 집을 뺏고도 불안하여 잠을 못 이루는데 나는 집을 뺏기고도 이리 두 다리 뻗고 자지 않소. 당신이 뺏은 것은 흙과 나무로 된 껍데기일 뿐 진짜 복후은 뺏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요. 그때 호기심 많은 새끼 돼지 한 마리가 최 부자의 발치로 다가와 킁킁거렸다. 최 부자는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러운지 하인들조차 웃음을 참느라 고개를 숙였다. 곰내는 손짓으로 돼지를 불렀다. 오너라, 더러운 건 묻는다. 그 한마디는 최 부자의 얼굴을 사색에서 붉은색으로 다시 흑빛으로 만들었다. 천한 늙은이가 감히 양반을 더러운 것 취급하다니. 가져가시오. 곰내가 쌀과 돈을 발로 밀어냈다. 그 돈으로 무당을 부르든 부적을 쓰든 맘대로 하시오. 허나 명심하시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가는 법. 당신 마음속의 심은 욕심의 씨앗을 뽑지 않는 한 천하의 명당에 집을 지어도 그곳은 지옥일 것이오. 최 부자는 반박하려 했으나 목구멍이 턱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곰내의 뒤로 쏟아지는 봄 햇살이 마치 후광호광처럼 비치고 있어 감히 그녀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소장농의 아내가 아니었다. 산의 주인이자 도덕의 심판관처럼 보였다. 최 부자는 압도적인 패배감을 맛보았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기백이 저 늙은 여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가자. 재수 없다. 최 부자는 도망치듯 돌아섰다. 산을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뺏으러 왔다가 오히려 마음의 짐만 더 얹고 가는 꼴이었다. 그가 산을 내려가는 동안 다시 한번 굴 쪽을 돌아보았을 때 곰내는 이미 그를 잊은 듯 새끼 돼지들과 평온하게 놀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이 최 부자의 눈에는 가장 잔인한 복수처럼 보였다. 산 아래로 내려온 최 부자는 며칠을 끙끙 앓아누웠다. 그는 땅 문서를 만지작거렸지만 예전처럼 기쁨이 느껴지지 않았다. 종이 쪼가리는 손에 쥐었으나 마음의 평화는 영원히 잃어버렸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반면 바위굴의 곰내는 그날 밤 더욱 달게 잤다. 인과응보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마음의 감옥에 갇히는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갇힐 감옥도 지킬 담장도 없었기에 그 누구보다 자유로웠다. 산천에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난 늦봄 마을 어귀에 낯선 청년 하나가 나타났다. 옷차림은 남루했으나 눈빛만은 총기가 서려 있는 그는 10년 전
역병으로 어미를 잃고 떠돌이 장사꾼을 따라 나섰던 곰내 친구의 아들 돌석이었다. 그는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옛 집터를 찾았으나 그곳에는 잡초만 무성할 뿐 집은 온데간데 없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곰내의 소식을 물으니 혀를 차며 산속 바위굴을 가리켰다. 미련한 노인네지. 기와집을 마다하고 돼지를 택해 산으로 들어갔어. 아직 살아있는지는 귀신만 알게야. 돌석은 가슴이 철렁하여 단숨에 산길을 내달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바위굴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굴 앞 평평한 터에는 튼실하게 자란 어미 돼지, 보기와 토실토실하게 살이 오른 새끼 돼지 8마리가 한가롭게 흙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곰내가 쑥을 다듬으며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셌고 주름은 깊어졌으나 그 모습은 마치 산의 일부인 양 자연스럽고 평온해 보였다. 이모님. 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곰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흐릿하던 그녀의 눈동자가 청년의 얼굴에 머물자 점차 맑아졌다. 돌석이냐? 내 놈 눈매가 제 어미를 쏙 빼닮았구나. 곰내는 놀라는 기색도 없이 마치 마실 나갔던 자식이 돌아온 것처럼 덤덤하게 맞이했다. 그녀는 흙 묻은 손을 털고 일어나 보기에 목줄을 풀었다. 늦게도 오는구나. 자, 바꿔라. 네 어미가 맡겨둔 유산이다. 곰내는 돼지떼를 가리켰다. 원래는 1마리였으나 이자가 붙어 9마리가 되었다. 이 정도면 네가 다시 세상에 나가 밭 한 삼기는 장만할 수 있을 게다. 돌석은 털썩 무릎을 꿇었다. 천금보다 귀한 유산이었다. 단순히 돼지의 값이 비싸서가 아니었다. 아니미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오직 죽은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집과 전 재산을 바쳐 지켜낸 결과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모님, 어찌 이러십니까? 저 때문에, 저 짐승들 때문에 집까지 이르셨다 들었습니다. 돌석이 울먹이며 말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 돼지들을 팔아 다시 집을 짓고 평생 친어머니처럼 봉양하겠습니다. 제발 산을 내려가시지요. 청년의 호소는 간절했으나 곰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한 점의 미련도 없었다. 아니다. 내 할 일은 여기까지다. 짐을 지고 있을 때는 무거웠으나 내려놓고 나니 일이 홀가분한 것을. 다시 집에 얽매이고 자식에게 얹혀 사는 삶은 내게 맞지 않는다. 곰내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했다. 그녀는 보찜 하나만을 달랑 메고 일어섰다. 그 보찜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낡은 낫 한 자루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돼지들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씩 쓰다듬었다. 잘 살거라. 너희도 이놈도. 곰내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렸다. 돌석이 황급히 따라가려 했으나 곰내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따라오지 마라. 나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갈 것이다. 내 발길 닿는 곳이 집이고 내 눕는 곳이 안방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자애로웠다. 돌석은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어 땅에 머리를 박고 큰 절을 올렸다. 눈물이 흙바닥을 적셨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곰내가 산을 내려가는 뒷모습은 초라한 노파의 것이 아니었다. 세속의 탐욕과 집착을 모두 떨쳐버린 껍데기를 벗고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영혼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집을 잃었으나 존엄을 지켰고 재물을 잃었으나 사람을 얻었다. 최부자는 기와집에 살면서도 매일 불안에 떨었으나 곰내는 빈손으로 길을 떠나면서도 천하를 가진 듯 당당했다. 세월이 흘러 곰내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술자리에서 안주 삼아 떠들었다. 그때 그 곱내 할멈 참으로 기이한 사람이었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지만 알고 보니 진짜 사람다운 사람은 그 노인네 하나뿐이었어. 최부자의 집안은 결국 몰락하여 뿔뿔이 흩어졌으나 돌석은 돼지를 미천 삼아 성실하게 일어섰고 곱내의 뜻을 기려 평생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았다고 전해진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산길을 지나던 나그네가 곱내를 보았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어느 절에 공양주가 되었다거나 깊은 산속의 도인이 되었다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곱내의 행방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녀는 세상의 명부밍부에서 지워졌으나 사람들의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는 인장인정을 남겼다. 곱내가 떠난 산길에는 희미한 발자국만이 남았다가 이내 불어오는 바람에 덮여 사라졌다. 그러나 그 길 위에는 보이지 않는 향기가 감돌았다. 그것은 비루한 현실 속에서도 끝내 굴복하지 않았던 한 인간의 꼿꼿한 정신이 남긴 향기였다. 집은 무너져 흙으로 돌아가고 돼지는 팔려가 흩어졌어도 약속을 지킨 사람이라는 이름 석자는 바람결에 실려 영원히 산천을 떠돌 것이다. 하늘은 높고 길은 끝이 없었다. 곱내는 웃으며 그 길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빈손이었으나 그 무엇보다 가득 찬 삶이었다.